제치라 창원평야 흑풍현랑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치라 창원평야 흑풍현랑대. 따닥, 타타타타타닥. 모닥불에 화목이 활활 타오르며 가볍게 터지는 소리가 난다. 늦은 저녁에 사람들은 2, 3, 5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며 대여섯 개의 모닥불이 군집을 이루고 현재 사람들은 약 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였다. 주변으로 우마차의 수레등과 용마표국을 상징하는 깃발 등을 봤을 때 이들은 상인의 무리가 분명했다. 모닥불 너머로 표국 표사들이 두어 명씩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도 들어왔다. 상행을 하는 데 있어서 표물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표국에는 무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해서 표두 이하 표사를 두었다. 용마표국은 사천지방에서 제1의 표국으로 한 해 수송하는 물건만 황금 100만 관의 표물을 담당했다. 사천지방의 특산품은 물론 중원, 섬선, 낙양, 장안, 개봉 등 주요 요충지방의 지국을 둠은 물론 저 멀리 대천국까지 거래하는 실력과 전통을 두루 갖추고 신용 또한 좋기로 매우 정평이 나 있는 표국이었다. 지금 무리를 지은 표국의 상행은 이 용마표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용마상단의 일행으로 매우 엄선된 인물들이었는데, 장표두님, 이 차를 한번 드셔보시지요. 식사 후 마시는 이 차는 매우 감칠맛 납니다. 거령이란 친구였다. 허허. 이 친구, 손님께서 주신 차를 자네가 먼저 마시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모닥불에 놓인 차 주전자에 차가 끓고 있었으며 졸졸 주르르륵. 거령이란 친구는 장표두의 핀잔에도 넉살 좋게 미소를 짓고 옆에서 있던 잔을 들어서 장표두와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유성문에게도 차를 따라 주었다. 졸졸 주르르르륵. 장표두님도 드시지요.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허, 이 사람. 그러지 마시고 표두께서도 드셔보시죠. 성문이 미소를 짓고 말했고, 아, 알겠소. 그럼 감사하오. 후루룩. 어허. 장표두란 친구는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잔을 들어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는데, 오호. 도대체 이 차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오? 지금 저는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차를 마시고 있어. 후후후후. 그런 극찬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내 생애에 이런 차를 마시는 것은 처음이요. 허허허. 나는 이 용마표국에서 일한 지 25년이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 여러 곳에서 각종 차를 경험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마시는 차는 정말 처음 맛보는 차이며 이 차는 황제가 마시는 술, 금존청보다 더욱 좋은 것 같소. 맞습니다. 장표두님, 이 차는 계속 입이 가고 마음이 가고 영혼까지도 쏠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러다가는 주전자를 통으로 먹을까 합니다. 후후후후. 두 분은 농담이 심하십니다. 저녁에 좋은 식사로 삼합장가를 대접받아서 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엽께서는 운이 좋으신 겁니다. 우리 용마표국에서는 주로 길을 떠난 지 20일 정도는 매우 좋은 음식을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20일이 넘는 길에서는 지역 음식을 먹게 되거나 머나먼 여행길에서 준비한 육포를 먹게 되지요. 우리가 길을 떠난 지 불과 4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후후후후. 그렇군요. 제가 살면서 운이 좀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날 용병 일을 하며 수많은 동료가 죽어가는 곳에서 여러 번 살아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소엽께서는 어떤 전투에 참여하셨기에 사선을 여러 번 넘으셨다고 하오? 크게는 나라 대 나라, 작게는 소수민족 간의 다툼, 때로는 무림 문파 간의 싸움에서도. 세 사람은 물음과 답을 해가며 서로 담소를 나눴는데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과거 원나라와 싸움을 벌인 일에 대해 성문은 잠시 사색에 사로잡혔다. 10년 전 막부. 불길이 솟아오른다. 좁은 군막에서 말 달리는 소리와
각종경 장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하고 연기와 불길 그리고 화전이 전장을 덮고 있었다. 이곳 막북은 숲이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막 오지였고 하지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곳은 이곳 막북에서 그렇게도 희귀한 이름 모를 숲이었다. 이들의 복장으로 본다면 야심한 밤에 덮친 무리는 하나같이 흑색 경장을 한 무리로 이들은 그리 많은 인물이 아니었지만 소수정예로 상당한 전투력, 무력을 가진 자들이 분명했다. 흑색 경장의 무사들이 펼치는 일수에 10여 명의 무사들이 입에서 피 화살을 뿜으며 바닥에 굴렀고 이들의 일검에 5의 무사들이 허리가 잘려서 요절했다.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팍. 화전이 날아와 여러 군막을 태우고 있었다. 소수의 무리가 원격으로 화전을 날리고 있었으나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 야심한 밤에 날아오는 화전은 향방을 어지럽게 만들었으며 화전은 순식간에 여러 군막을 태우고 있었다. 사실 이곳은 전쟁이 없었던 막북 깊숙한 오지였으며 이곳 군막의 주인이 타라천모가였다. 허허, 어찌 감히 원나라 최고 수장의 군막을 태우고 습격한 무리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인가. 군막은 약 100여 개가 있었으며 이는 원나라 군막의 특징으로 파워와도 같은 형태였다. 지금 이 100여 개 중에 절반 이상의 불이 붙어 있어서 원나라 군병은 좌충우돌하여 혼란스러운지 각계 군병은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우왕좌왕하였다. 계속해서 화전이 쏟아지고 군막의 불길은 잡을 수 없었으니 때가 한겨울인지라 주변의 시내는 물이 얼어 있었으며 그나마 있었던 군병들의 식수는 얼마가 되지 않아 동이나 버렸는데 휙휙휙휙휙휙휙.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하늘을 나는 신형이 있었으니 그 신형은 역시 검은색 경장의 인물이었으며 그는 대장 군막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며 몽골 병사 5을 한 번에 쓰러뜨렸는데 그의 출수는 태극신공을 기반으로 한 태극신권이 분명했다. 땅에서 떨어져 내린 인물은 신형이 매우 유연했다. 태극신권이라는 무공이 자연의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 무공이라 그런지 그의 움직임에는 절제된 유연함이 주로 일었고 그의 품새에는 절도란 특징이 일도 보이지 않았으니 뭐 하고 있느냐? 대장군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저놈을 당장 두 쪽이 나도록 해라. 이미 부하 5을 잃은 장군으로 보이는 인물은 원나라 전투갑옷을 입고 자기 남은 부하 10여 명에게 강하게 호통을 쳤으며 그는 가지고 있는 검을 신경질적으로 좌우로 힘껏 그어내었다. 이에 5의 무사가 각각 부하, 철퇴와 검과 창 등을 들고 흑의 경장 무복 무사에게 천천히 접근하였으니 그 중에 철퇴를 돌리고 있는 녀석이 휙휙휙휙휙휙. 철퇴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어른 2주먹을 합친 크기였다. 하지만 돌아가는 소리와 기세로 보아 이러한 무기에 옆구리나 머리를 맞게 된다면 맞은 이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휙휙휙휙휙휙.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가? 감히 이곳이 호랑이 굴이라는 것을 모르고 들어올 리는 없을 것인데. 휙휙휙휙휙휙. 철퇴를 돌리고 있는 녀석의 눈빛은 막북 최고 야수인 현랑의 눈빛이었다. 현랑은 막북의 최고 강자였다. 물론 이들은 때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지만 이 녀석 한 마리가 이미 거대한 소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단 한 마리가 옆에 있어도 굉장한 공포가 엄습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철퇴를 돌리는 녀석의 출신이 어디인지 모를 일이지만 그는 몽골 병사 중 하나였고 지금 태극신공을 전개하는 인물에게 철퇴를 겨누고 있었다. 내 놈은 내 것이다. 이야. 휙휙휙휙. 하지만 어이없게도 그의 철퇴는 그저 사람의 감각에 의지하여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수준이었으니 그는 무인도 아니며 내가 공부도 내가 진력도 모르는 그저 몽골군의 병사였을 뿐이었다. 이에 맞서는 인물은 강호 무림에서도 초절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물이지 않은가. 석. 마침내 병사의 철퇴는 흑색 경장 인물의 좌수에 잡혔으며 이놈. 병사는 어설픈 한호를 하였지만 상대에게 의사소통은 무난했으니 이들은 자신들을 습격한 인물들이 중원에서 온 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가. 아무튼 병사는 호통을 쳤으나 그저 그 호통은 그의 유언에 지나지 않았으니 소. 수. 간. 섬.
퍼. 으아.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태극신권으로 가슴팍을 내어준 몽골 병사는 좁은 비탈길이었던 곳으로 퇴보를 20여 번 밟은 후 주르륵 미끄러졌는데 그는 다른 말은 못하고 그의 가슴이 함몰되었는지 고개를 내려서 자기 가슴을 확인한 후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후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큰 고통이었는지 입에서 주르륵 피를 흘린 후 그저 힘없이 엎어졌다. 쿠. 이에 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흑색 경장의 무사에게 달려들었는데 이야. 이놈아, 죽어라. 에이, 휙킥. 흑색 경장을 입은 무사는 보법을 밟기 시작했다. 역시 무당파의 칠성둔영이었다. 7개의 변곡점을 찍어가며 현란하게 움직였는데 4명의 병사들은 이미 그가 지나간 자리에 자신의 병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휙킥. 수익. 휙 펄럭 퍼퍼 펄럭 휙킥. 2, 3 초씩 공수가 전개되었고 추와 태장. 병사 중에 검을 가진 자는 힘차게 흑색 경장인의 몸뚱어리를 후렸는데 흑색 경장인은 표올 신보로 미끄러지듯 피해낸 후 당수로 검을 잡은 적의 손등을 가볍게 후렸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말을 토해냈다. 무당 연장. 팡. 터터터터터터터터. 철퍼덕 쿵. 원군의 검수는 퇴보를 밟다가 힘없이 쓰러져 버렸으며 그는 아마도 삼도천을 건넜을 것이다. 이후로 적수공권의 흑색 경장의 무사는 무당의 검법인 신문십삼검을 펼쳤는데 피오 웅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핑. 그의 검은 대낮이라도 보이지 않을 신속한 속력으로 휘둘렀고 이후에 후드득 후드득 후두두두두두두두두. 피와 사람의 사지, 살덩이들이 하늘로 날렸다. 사방에 날리는 피로 인해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았으나 오직 무당파의 무인으로 보이는 흑색 경장 무사는 칠성둔영의 보법을 현란하게 밟으며 기계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물론 신문 13검을 펼쳤으니 이 검법의 특징은 짜임새 또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펼치면 13검 모두를 펼쳐야 마무리할 수 있는 특징이었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장군의 부하 5 중에 2명이 뛰어들어 대항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허허, 이런. 이것이 정말 사람들의 시체인가? 그냥 가축을 도살한 현장과도 같았으니 온전한 시체는 단 한 구도 없었으며 그냥 여러 살 조각과 뼈 조각이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제 적 군병은 오직 4사람. 나와 같이 사방진을 펼치자꾸나. 휙. 척! 원나라 병사 중에 갑옷을 입은 장군이 도집을 벌였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 3명도 각자 자기의 도집을 던져버렸으니 이들은 아무래도 자기 목숨을 등한히 하는 생사대전을 벌이려 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병기집을 버리는 행동은 자신의 목숨도 등한히 하며 반드시 적을 죽이겠다는 필승의 의지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